이재명 정부 관련해서 움직임 하나 더 짚어보면요. 세수 부족, 또 이 조세 정상화를 이유로 이제 법인세, 증권거래세 동시 인상을 지금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화면을 좀 보시면요. 국민의힘 당권주자죠. 이 장동혁 의원은 증세가 없다고 하더니 정부가 곧바로 말을 바꿨다면서 조삼모사가 아니라 조삼오사 수준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쿠폰은 내들면서 이거 조세는 또 딴 데서 옮겨. 이게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그 소위 지역 화폐를 이제 배분하면서 이것이 GDP를 0.몇% 끌어올릴 수 있고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국내외적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관세 협상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앞이 불투명한 데다가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복지를 하려면 증세 없는 복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법인세 인상한다. 그다음에 증권거래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말이 틀리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이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할 때 말이 주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처음에 뭐 60% 넘게 지지도가 올라갔지만 향후에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군데군데 지금 지뢰밭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대통령이 본인의 말을 신뢰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키면서 최대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여전히 딜레마일 수밖에 없고요. 국정 수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허니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국민의 요구가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딸 때 꽉 올려놔야 되는데 강선우 사건으로 점수가 많이 떨어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사혁신처장도 역시 점수를 깎는 문제고 앞으로 이제 관세라든지 또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재현 부위원장께서는 이 세금 관련해서 앞에 소비 쿠폰이 있었지만 이 세금이 글쎄 이렇게 증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개일 수도 있지만 또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연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수 자체도 이제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수를 확보해야지 다시 이제 순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법인세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서 25에서 24% 1% 낮췄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건 낙수 효과는 없다. 왜 MB 정부 때 했었지만 그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만 부를 축적한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내부 유보율이 굉장히 높다고 비판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25%로 다시 원상 복귀, 조세 정상화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 OECD 평균이 한 24, 25 정도 돼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R&D라든지 기업에 대한 세액에 대해서는 또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미래에 대해서 좀 R&D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동시에 주는 것이고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증권회사에 있었지만 한 10년 전에는 그러니까 주식을 매도했을 때입니다. 그 농어촌 특별소비세 0.15에서 0.3%였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 정부 때는 0.15%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통상 4조, 6조, 8조, 뭐 10조 정도 쌓이는데 지금 또 4조로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금융수세 우리가 폐지했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일 때 이제 우리가 세금을 거둔다고 해서 그 유예 기간을 2년으로 하고 나서 그에 대해서 거래세를 줄였었거든요. 그러나 금투세를 다시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거래세도 또 올릴 필요가 분명히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투자세를 없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수가 있지만 증시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상법 개정하면서 주가지수가 거의 2,500에서 지금 3,200, 그 시가총액으로 한 600에서 800조가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세수, 그 거래세도 부족하고 좀 약간 민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봤을 때 경제 성장이 무조건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성장이 성장이 중요하죠. 그런데 윤기찬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조세 정상화라는 얘기를 쓰셨는데 소비 쿠폰은 세금 땡겨서 하고 이 상황에서 조세를 정상화한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를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다. 이 국가 경제 움직이는 거 보면 민간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가 있고 기업이 있잖아요. 그럼 기업에 대한 역할 자체를 되게 폄훼하는 거죠. 기업에게 미국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하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와나요? 그러니까
$10,000,000,000을 투자를 해놓고 배당을 많이 하라고 하고 유보금 있어야 투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 1% 법인세 올린 것 때문에 세수가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법인의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수가 안 오른 거예요. 예. 근데 이걸 갖다 마치 1%에 전부 다 인과관계를 주는 거 이것도 국민을 현혹하는 거고 이거 조세 정상화가 아니고 증세예요.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0.02% 내린 거잖아요. 예. 그리고 금투세는 시행 자체가 안 됐어요. 법안은 만들어졌지만. 그러니까 금투세 폐지했다는 것도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가 앞뒤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일단 조세부과 체계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고 국가를 움직이는 경제부를 보는 시스템, 기조 이것도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요,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볼 때는 심리적으로 세금을 올려? 거기다가 이제 기업의 경우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법인세가 굉장히 기업으로서는 예민한 문제인데 네네. 이걸 또 올린다? 이렇게 되면 이 심리에 영향을 줘가지고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증권거래세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네. 아무리 조세 정상화라고 주장한들 그거를 과연 시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잘해야 된다 그랬는데 설명을 잘해도 세금을 올린다 그래서 기분 좋아할 국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